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금 무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기록될 친일 매국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직을 달고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홀로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대체 뭘 얻겠다고 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발표를 하겠다는 걸까요?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그동안 일본 기업에 배상 참여와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요. 단 한 가지도 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방식의 해법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과 역시 과거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방안이 도출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양측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이라는 걸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그런 잠재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은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어떤 발전 등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그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입니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매듭 지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그렇게 급한 현안이었나요?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인데요.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입니다.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인데요. 결국 버티기에 한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의 완승, 한국의 완패인 거죠. 이미 재단에 60억 원을 기부한 포스코처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게 된 셈인 거죠. 이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배상입니까? 외교가에서는 당장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일본 입맛에 맞게 처리해버린 거죠.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과거보다 미래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발표로 어거지 한일 정부 간 관계 개선이 진행된 듯 보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진짜 친일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광복한 지 78년 만에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만 거죠. 강제 동원 배상금 우리 기업 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일본은 WTO 제소를 풀면 수출 규제 푼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 외교사에 이런 굴욕 외교도 없어요. 우리 정부가 오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먼저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곧바로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과는 하지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과거 오부치 전 총리가 발표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데요.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과 표명은 있을 수 없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줬지만 귀싸대기를 얻어맞는 형국인 거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상 문제 해결안을 발표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모르겠다고 이러는 걸까요? 한일 관계의 회복을 시켰다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요. 결국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해 불종 외교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죠.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오늘 벌어질 이 만행을 말이죠.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크리앙 등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5일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를 비판하는 글 중에는 제3자 변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해법이다. 공식 발표되는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는 격양된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에서 끝난 강제징용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합의를 대신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공식 발표되면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는 격양된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에서 끝난 강제징용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합의를 대신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국제법상 개인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등 가해 기업의 배상 소송을 못하게 된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진행하는 거냐. 강제징용 합의했는데도 일본 정치권이 과거처럼 독도는 우리 땅, 신사참배 강행을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그냥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겁니다.